손흥민이 떠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토트넘이 강등권까지 추락한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또 해냈네요. 아니 정확히는 또 망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앞서가다가 경기 종료 불과 3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점 2점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냐면요.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강등권과 고작 승점 1점 차이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등권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이 골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국내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는 지금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강등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팬들이 지금은 정말로 그 악몽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2026년 들어서 정규 리그에서 단 한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구단 역사상 최악의 기록인데 이번 브라이턴전까지 망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었을 때를 한번 돌아볼까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팀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였거든요.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집중력을 잃거나 안일한 모습을 보이면 즉각 경고를 보내고 독려했던 선수죠. 특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 토트넘 선수들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이번 브라이턴전을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반 38분 페드로 포로가 선제골을 터뜨렸을 때부터 이미 불길한 조짐은 있었어요. 골을 넣자마자 선수들이 마치 챔피언스리그 결승골이라도 넣은 것처럼 과도한 세리머니를 펼쳤거든요. 관중석을 향해 환호하고 벤치의 동료들과 집단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구 전문가들은 이미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침착하게 리드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경기장에 그런 냉정함을 유지시켜줄 리더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었다면 동료들에게 다가가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다, 집중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의 토트넘에는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전반 종료 2분을 남기고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고작 2분만 버티면 1대0으로 전반을 마칠 수 있었는데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국내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었다면 선제골 이후 동료들을 즉시 정리시키고 남은 시간 동안 수비 집중을 주문했을 거라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턴이 공세를 퍼부으며 토트넘 골문을 압박했고 토트넘 수비진은 6탄방어로 겨우겨우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후반 77분 사비 시몬스가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다시 앞서 나갔죠. 이 골이 터지자마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며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펼쳤어요. 벤치에 있던 데제르비 감독마저 이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 정도였죠. 경기장 안팎이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아직 경기 시간이 15분 이상 남아있고 고작 한 골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비 시몬스를 손흥민의 후계자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가 손흥민을 연상시킨다는 찬사였죠. 하지만 냉정한 팬들은 즉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실력은 비슷할지 몰라도 멘탈과 리더십 면에서는 손흥민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였거든요. 손흥민이었다면 골을 넣은 후에도 동료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독려했을 텐데 사비 시몬스는 본인부터 흥분해서 설레발을 쳤다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세리머니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근육 경련으로 쓰러지는 장면까지 연출됐다는 겁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 팬들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죠.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관중들이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팀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증거죠.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브라이턴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2가 되었어요.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이 가득 메운 홈구장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죠.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선수들의 한심한 경기 운영에 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골을 허용한 뒤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비. 시몬스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소를 자아냈어요. 77분에 골 넣고 설레발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데제르비 감독 역시 벤치에서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팬들의 비판은 오히려 감독을 향했습니다.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느냐는 거죠. 토트넘이 시즌 중간에 거액을 들여 데제르비 감독을 영입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분위기 쇄신과 전술적 변화를 통해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취임 첫 경기인 선덜랜드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하더니 이번 브라이턴전에서도 이런 꼴을 보여준 거예요.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리더의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축구는 감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터치라인 밖에서 감독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봤자 경기장 안에서는 들리지도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어렵죠. 결국 경기장 안에서 동료들을 지휘하고 중심을 잡아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로만 기여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동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죠.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기 위해 동료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했고 지고 있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독려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 토트넘 선수들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토트넘 선수단을 보면 각자 개인 기량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조직력과 멘탈리티거든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모아놔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줄 리더가 없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축구입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이 그 완벽한 증거죠. 2대1로 앞서가면서 고작 3분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했다는 건 팀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과거 토트넘의 성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뛰던 시즌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다투던 강팀이었습니다. 물론 우승은 못했지만 최소한 유럽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은 유지했죠. 그런데 손흥민이 LAFC로 떠나고 난 뒤 불과 몇 개월 만에 강등권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던 일본 팬들이 이제는 토트넘의 몰락을 보면서 손흥민의 진가를 뒤늦게 깨닫고 있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토트넘의 강등 위기를 다루면서 손흥민 없는 팀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재평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손흥민을 단순히 골 잘 넣는 공격수로만 평가했던 일본 언론들이 이제는 그가 팀을 이끄는 진정한 캡틴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국 팬들은 이런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현역으로 뛰고 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그의 위대함을 깨닫는 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손흥민은 이미 MLS 무대에서 LAFC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 토트넘은 강등권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누가 봐도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린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강등 위기를 보면서 국내 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결국 헛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구단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수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그가 떠난 지 한 시즌도 채 안 돼서 토트넘이 강등당한다면 그의 레거시에 먹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손흥민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토트넘 프런트와 현재 선수단이 손흥민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데제르비 감독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시즌 중간에 투입된 구원 투수로서 팀을 강등권에서 구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선덜랜드전 패배에 이어 브라이턴전에서도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팬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데제르비 감독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비 시몬스가 골을 넣었을 때 감독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었다는 건 프로 감독으로서 자격이 의심될 만한 행동이거든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한 골 차이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지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터 이성을 잃고 설레발을 치니 선수들이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한 건 감독의 경기 운영 실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데제르비는 브라이턴을 이끌 때 공격적이고 화려한 축구로 주목받았던 감독이에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축구가 아니라 승점을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거든요. 강등권 팀이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면서 시간을 끌어야 하죠. 그런데 데제르비는 여전히 공격적인 전술을 고집하면서 수비 공백을 허용했고 결국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 운영으로는 강등권 탈출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데제르비 경질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즌 중간에 거액을 들여 영입한 감독을 또다시 자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감독을 계속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이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팀을 이끌 리더의 부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리더를 잃은 토트넘은 이제 누가 감독을 맡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의 멘탈리티와 조직력을 책임질 주장이 없다는 건 축구팀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고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해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없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단을 보면 각자가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해요. 누군가는 골을 넣고 혼자 흥분하고 누군가는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고 누군가는 동료를 독려하기는커녕 본인 플레이에만 집중하죠. 이런 모습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 전체를 생각하는 선수였어요. 본인이 골을 넣어도 과도한 세리머니를 자제하고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죠. 이기고 있을 때는 수비에 가담해서 리드를 지키는 데 집중했고 지고 있을 때는 공격에 적극 나서서 동점골이나 역전골을 노렸습니다. 항상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플레이했던 거예요. 이런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은 단순히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팀에 대한 책임감과 리더십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선수로서 팀의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선수가 떠나고 나니 토트넘에는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수가 사라진 겁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단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티안 로메로라는 아르헨티나 수비수인데요. 실력은 인정받지만 리더십 면에서는 손흥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본인의 수비 임무는 충실히 수행하지만 팀 전체를 이끄는 카리스마나 동료들을 독려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특히 이번 브라이턴전처럼 위기 상황에서 로메로가 동료들을 진정시키거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손흥민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손흥민은 경기 중에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습니다. 수비수에게 포지션을 지시하고 미드필더에게 패스 루트를 알려주고 공격수에게 움직임을 주문했죠.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팀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을 보면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멋대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강해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축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는 브라이턴 같은 조직력 좋은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브라이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인 기량으로만 따지면 토트넘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턴은 감독의 전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토트넘을 압도했거든요. 특히 후반전에 브라이턴이 보여준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은 토트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과 조직력의 차이입니다. 브라이턴은 감독의 지시를 경기장에서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선수들도 팀플레이를 우선시하죠. 반면 토트넘은 감독이 아무리 좋은 전술을 짜도 경기장에서 이를 실행할 리더가 없으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LAFC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젊은 선수들을 이끌면서 팀의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LAFC 동료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리더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부터 경기장까지 항상 모범을 보이고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았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팀에 가든 손흥민은 리더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기둥을 잃고 완전히 표류하고 있어요. 2026년 들어 정규 리그에서 단 한 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면 선수 개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시스템과 멘탈리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토트넘 프런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감독을 바꾸고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토트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팀을 이끌 진정한 리더를 찾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카리스마와 책임감을 가진 선수를 영입하거나 현재 선수단 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그는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인성과 프로의식까지 갖춘 완벽한 리더였거든요. 이런 선수를 영입하려면 엄청난 이적료와 주급을 지불해야 하는데 강등 위기에 처한 토트넘이 그런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리그 일정은 절반 이상 소화됐고 남은 경기도 얼마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리더를 영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현재 선수단 내에서 누군가가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토트넘의 비극입니다. 차비 시몬스가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요.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골을 넣고 흥분해서 설레발을 치는 모습은 리더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토트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현재 선수단으로 버텨내야 하는데 강등을 피할 수 있을지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남은 경기에서 최소한 몇 승은 거둬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력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멘탈리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들의 승부, 집중력 부족이었어요.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고작 3분만 버티면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어떤 리그에서든 이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후반 77분 골이 터진 직후부터 팀을 재정비했을 겁니다. 공격수들에게는 역습 기회를 노리되 무리하게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미드필더들에게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라고 주문했을 거예요. 수비수들에게는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상대 공격을 차단하라고 독려했겠죠. 그리고 만약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즉시 경고를 보냈을 겁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빛을 발했거든요. 큰 그림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팀 전체를 컨트롤했던 거예요. 이런 섬세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어려운 경기에서도 승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에는 그런 디테일을 챙길 선수가 없어요. 감독이 벤치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경기장 안의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장 안에서 감독의 의도를 이해하고 동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없는 거죠. 토트넘 팬들은 이제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농담으로 여겼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팬 커뮤니티를 지배하고 있어요. 강등권 팀들과의 승점 차이가 고작 한 점이고 남은 경기도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강등은 시간 문제라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만약 토트넘이 정말로 강등당한다면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비육로 불리던 명문 구단이 2부 리그로 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모습을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토트넘의 몰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8년 넘게 헌신했던 구단이 본인이 떠난 지 한 시즌도 안 돼서 강등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몰락은 단순히 한 선수의 빈자리가 큰 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축구는 11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이고 그 11명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모아놔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토트넘이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손흥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과거에는 손흥민을 단순히 골 잘 넣는 공격수로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가 팀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강등 위기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손흥민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면서 젊은 동료들을 이끌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토트넘 팬들은 더욱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았다면 절대 강등 위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